이번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9시 기준으로 44만 명 정도 집계됐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돼서 이보다 넘어서 50만 명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보다 좀 줄어들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언론의 호들갑 때문에 국민들이 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방역 당국은 매일 자정에 하루 발생 상황을 종합해서 다음 날 오전 9시 반에 발표합니다. 예. 하루에 한 번 발표가 공식 발표입니다. 그 외의 발표는 공식적이지 않은 발표인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사들이 그 전날 9시에 각 지방 자체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집계한 발생 상황을 취합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녁 9시에 나오는 그 보도나 그 확정치는 발생치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상 그 보도 준칙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준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40만 741명입니다. 네. 예, 근데 앞서서 방역 당국이 예측했던 정점 규모가 하루 확진 37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미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이제 7개 연구팀이 한 것 중에 5개 팀이 똑같이 오늘입니다. 오늘자 확진이 3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주간 발생 동향으로 보면 사실은 수요일이 최고점이 아니고요. 그 주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나오는 그러니까 토요일에 발표되는 그 수치가 가장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정량적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고 최근에 이제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리면서 연구진들이 10%의 증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가 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확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신속 항원 검사의 그 정확도를 보니까 94.7%가 정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5% 정도가 이제 그 위양성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 역시 5%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정량적으로 볼 때 15% 정도가 예측보다 늘어날 수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성적인 그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방역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뭐 별 문제 없다, 뭐 계절적 독감처럼 뭐 처리하겠다 얘기하면서 방역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이제 흐려질 수 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훨씬 더 확진 규모를 늘릴 수 있고 더 큰 것은 정점을 지난 뒤에 감소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 것인가?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를 따져봤을 때 미국에서 정점을 기록했을 때보다 조금 높다고 하던데요. 그 최근에 전 세계에서 하루 발생하는 확진자 3명에서 4명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나오는 확진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나라가 이제 바로 2위가 독일인데요. 우리가 독일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인구당 확진 비율이죠. 미국은 하루에 100만 명이 넘은 적도 있지만 인구에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지금 그 우리나라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그 유행이 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발생 자체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 감염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꺾이는 시점을 전 인구의 20%가 감염됐을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집단 감염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숫자가 한 1,000만에서 1,100만 정도로 될 것으로 보니까 예. 오늘자가 760만이니까 아직도 한 300만 이상은 더 감염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오미크론 전에 워낙 감염률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예. 실제로 국민에 비해서 감염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이제 그런 느낌상 훨씬 더 많이 감염되는 걸로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인데 위중증 환자 수도 보면은 오늘 발표된 게 1,2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의 확산세가 또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서너 배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오면 그로부터 열흘에서 2주 뒤에 위중증으로 반영이 되고 그로부터 또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사망으로 잡히거든요.
그 숫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는 지금으로부터 2주 전, 그러니까 하루에 한 14만 명 정도 나왔을 때의 위중증 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4만 명에 지금 한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그보다 훨씬 늘 수 있고, 사망자는 그로부터 또 열흘이니까요.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확진됐을 때의 사망자 수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16일쯤 이번 주에 정점을 지나서 다음 주부터 확진 환자는 감소되지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때가 진짜 네. 위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치명률은 더 떨어졌다. 계절 독감 같은 치명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독감보다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또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방역 조치를 좀 해제하거나 지금 계속해서 해제하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이유가 중에 하나가 확진 환자는 많지만 치명률이 워낙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절 독감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지금 0.1% 정도 지금 치명률이 0.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확진 환자가 10,000명일 때 하고 10만 명일 때 하고 40만 명일 때 하고 치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크게 늘어나고 예. 있거든요. 하루에 지금 200명, 300명이 한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예. 의료 체계 자체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진 환자의 규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유행 곡선을 빨리 끊어낼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도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제 개편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완화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조정안이 나올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주 전에 그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린 다음에 그러면 3월 21일에 이제 새로운 개편에 나올 때 그 후로는 방역 그 대책을 강화하는 일은 없다.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시점을 3월 21일이라는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완화할 것이고요. 지금 기왕에 여러 가지 지금 그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도 재택 치료하죠. 동선 추적하지 않죠. 방역 패스 안 하죠.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 해제 다 했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비중증 환자는 또 일반 병상에서도 치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일상화의 조치들입니다. 차곡차곡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아마 완전히 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적 모임이라든가 영업 시간에 제한을 어느 정도 둘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방향 자체는 계속해서 풀려가는 예.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해외 사례 보면 요즘에 또 완치자들은 마스크를 또 벗도록 하는 나라도 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흐름에 따라가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 다음 달 15일부터 백악관을 일반인들한테 이제 개방을 한다고 하죠. 예. 그런데 마스크 착용이 선택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는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경험했던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이쯤이라도 막는데 1등 공신이 마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방역 조치의 가장 마지막 수순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수칙,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뭐 이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상황과 우리가 대비해서 예. 뭐 도입하거나 이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점의 시기가 또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